그렇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제 조금 전 저희 어제 밤 뉴스룸에 전화 연결을 해서 꼭 모든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뭐 그런데 예. 사실은 공동 합의문이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예. 예, 이게 저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고 우리 새 정부가 시작하고 두 분이 처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뭐 공동 성명이 나오든 아니면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오든 뭐 정 안 되면 팩트시트라도 나오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정부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이런 청사진이나 틀을 보통 발표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적기 힘들다 그러면 뭐 어떤 저기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요 만들든가 뭐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상례인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문서를 만들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약간 우리 정부가 조삼모사 한 게 뭐냐면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이제 우리 3,500억 불로 그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오면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때는 그 액수는 안 나오고 3,500억 불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은 일본이 5,500억 불인데 우리 3,500억 불이면 뭐 상당히 잘 선방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기업이 1,500억 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합치면 우리 5천억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성격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그 마스가라 그래서 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선 산업을 살려주는 역할을 지금 맡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우리가 5천억 불을 미국을 지원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떤 문화를 타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때 이걸 안 할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레버리지가 세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뭘 해놓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그거를 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못된 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된 거는 결국은 실패한 거죠.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실패라고 하지 않고 필요가 없었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금 정직하지 않은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곧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에 여러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미국 측에서 오히려 합의문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의 내용이라는 게 사전에 이제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합의문을 쓰자고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그러니까, 쪽에서 예. 그 이유는 결국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거기에 대해서 해줄 거냐. 그러니까 쉽게 뭐 이야기하면 유리한 측은 미국이고 우리 측은 수동적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협상판, 통상 협상판이 주로 이 정상회담의 판이 되면 이거는 우리는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트럼프식의 그런 사전 어떤 협박, 뭐 작전이 좀 개입이 되고 거래 기술이 적용이 되면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아주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능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접 협상한 결과를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합의문을 쓰고 그렇지 않고 사전에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간에는 통상 협상보다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앞으로 관심이 가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문제나 김정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다가 중국에도 같이 가자. 김정은 만날 용의가 있다. 예.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예. 존재감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하고는 동반자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판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정상회담에 이제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이 저는 성공했고 통한 것이다. 이렇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고 합의문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정상 간의 합의문 형태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장관들 선에서 지금 합의문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견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거는 뭐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이 훨씬 더 잘 치밀하게 준비가 됐고 네.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합의문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모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은 이게 정상적인 이 보통 때 외교 협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시대 외교 트럼프 협상은 뭐 다르죠. 강훈식 비서실장도 뉴노멀이라고 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트럼프가 완전히 세계 규칙과 사실상 약속과 역사와 관계를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적돼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일본이나 인도나 지금 브라질처럼 맞서느냐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태풍이 부는 태풍의 중심에서는 우리가 분리하는 것을 합의해 주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중간에 이 소위 말하는 관세 협상팀하고 미국 안보 협상팀 루비오가 주도했던 팀 사이에 경쟁심이 어마어마하게 발동을 합니다.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안보 협상팀에서 엄청나게 협상 압박을 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관세 협상도 다 뒤집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문을 안 하는 게 맞고 오히려 트럼프는 협상을 안 하는 것을 더 선호했고 왜 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협상문에다가 구속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어디서 봤냐? 인도하고 일본 협상에서 우리 다 봤습니다. 그게 그때 공동성명문 합의문 다 나왔습니다. 근데 쫙쫙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5분에 안 하는 것이 그런 전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압박이 오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고 그 대응하는 일종의 큰 틀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합의문이 없었던 게 저는 신의 한 수다. 탁월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난번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설명했던 많은 것,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어왔다. 그런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미국이 그럼 그 말은 아니죠. 아니 미국이 이런 거를 다 하자고 요구해 왔는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라서 차라리 안 했다 이런 한 거면 그때 설명은 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이번에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석이 다른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농업 분야 개방 문제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왔다고 설명한 게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뭐 박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 우리가 설명했던 거 다른 내용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확보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비교 형량했을 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안 될 게 두려워서 지금 그냥 뒤로 미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눈에 안 보이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아까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고요. 하나 이제 뭐 좀 좋은 소식이라면 안보 영역에서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또 들었습니다. 잠깐요. 네.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몹시 궁금했는데요.
이제 분명히 이제 어제 다 방미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당 간사시니까 아마 만나셨을 것 같아요. 안보 영역에서 성과가 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유연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입니까?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도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략 자산을 저희들이 이제 구매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전략 자산 중에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비롯해서 뭐 B2 폭격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대통령이 오찬 때 직접 언급 먼저 하셨다는 게 예. 동맹 현대화를 변화된 환경에 안보 환경에 맞도록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방위비도 필요하다면 증액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적으로 대한민국이 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한다면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둔비 방위비죠. 그러니까 주둔비와 관련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게 없고 본인들이 이제 뭘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를 이후에 협상을 해가면서 이거는 풀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안보 영역에서의 신뢰도를 이렇게 굉장히 제고시키고 또 논의도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몇 가지 아까 이제 그런 대목들에서 좀 진전된 이제 협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나머지 경제 이제 통상 부분의 이 이제 문안들이 확정이 되면 아마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보면 예. 좀 뭐 소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죄송한데 예, 저거에 예. 3,500억 불 관해서 조금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해야 됐던 부분이 트럼프가 굉장히 묘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바꾸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실제 협상에서는 미국 쪽에서 예. 투자를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은 한국은 빚보정처럼 채무보정을 얘기했죠. 근데 트럼프 방식은 돈을 그냥 다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투자처도 자기가 정하고 나중에 이윤도 자기가 해서 10% 주겠다 했는데 이게 EU하고도 일본하고도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안보협상팀이 관세협상팀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쌀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고기도 소고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 그 관세협상 잘 됐으니 오히려 바꾸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1,500억 불 플러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500억 불 중에 우린 1,500 다른 EU와 일본과 달리 거기에 조선이라는 투자처가 이미 1,500억 불이 있고 나머지 2,000억 불 중에 투자처가 미국이 구매에 맞게 그냥 빚보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가 좀 더 확실한 모습을 청사진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 그 통상협상이 불리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지켜보면 나올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부의 설명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또 다릅니까? 아니, 그 1,500억 불은 분명히 다른 거다. 그거는 이제 기용공 기업들의 실장이 실제로 3,500억하고 예. 1,500억하고는 별도의 것으로 예.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건 하나는 뭐 당연히 그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합의문을 작성할 수 없을 만큼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상식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의 안정화 그리고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게 한미 간에 꽤나 큰 이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합의문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건이 바뀌어서 서로 간의 유불리가 달라졌을 때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합의문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트럼프 2기 시기에
합의문이 갖는 구속력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통상의 외교문법을 따라서 과연 그 합의문이 지속이 될까? 나중에 조건들이 많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트럼프는 그게 합의문이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킵시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게 좀 걱정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합의문이 만들지 않을 만큼 이견이 있고 이 이견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라도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제 정세의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던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흐를수록 미중 패권 경쟁은 더 격화가 되고 예. 북한의 위협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통상 안정화든 아니면은 동맹 현대화든 한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지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감안해 보면 예. 어떤 형태로든 합의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강훈식 실장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예. 썼지 않습니까? 그게 금방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어찌 보면 국제 외교 관례로 혹은 관행으로 뭐 언제든지 말한 걸 뒤집을 수도 있고 예. 새로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한가를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걸 텐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전승절에 지금 이제 중국을 간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3자 간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예. 있고요. 아마 우리 당국에서는 몇 주 전부터 그걸 움직임을 조금 동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관련해서 아마 내용을 조금 알고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점들을 보면 이제 한반도 주변 특히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중러가 생각보다 강고하게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미일에 대응을 해서 맞습니다. 북중러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정말 한국과의 그런 이제 뭐 돈 얼마, 뭐 수치 얼마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판에 큰 판에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풀려야 가야 하고 거기에 대한민국과 우리는 어떤 관계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에서 보자면 아까 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간 전략, 협상의 판 자체를 통상 협상의 판에서 더 큰 판에 정말로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이 전체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로 어떤 동맹 관계로 미래로 함께 나갈 거냐라고 하는 새로운 판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뉴노멀 정말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우리가 슬기롭게 새로운 동맹 관계로 미래로 진화하는 거 이게 이번 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숙제였고 그걸 풀어내는 또 결과적으로 가장 큰 성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뉴노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뭐 트럼프 행정부는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뭐 합의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힘이 약한 쪽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문서거든요. 문서로 남아있는 거니까 문서로 남아있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미 FTA를 물론 국내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FTA 맺었는데 한미 FTA를 실제 해보니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게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오바마 행정부 때 또 한 번 재협상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또 한 번 재협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형해화시키다시피 그렇게 됐지만 그런 어떤 고비마다 기존에 있는 문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문서 합의를 한다는 거의 중요성. 사실은 외교는 문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남는 거 문서밖에 근데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문서로- 합의문 얘기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남아 있는 FTA도 무시하는 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